야, 박순자. 빈몸으로 온 년이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남편은 아내의 옷가지가 든 가방을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며 비웃었죠. 이제 이 집은 내 왕국이야. 어디 평생 길바닥에서 빌어먹어봐라.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아내의 주머니 속에 이미 전세 보증금 5억 원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승리에 취해 있던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보증금 전액 반환 완료. 그 문자 한 통이 남편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카운트다운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TV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나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당신에게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법원 앞 도로는 지나가는 차들이 내뿜는 매연과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유독 날카롭게 찢어지는 남자의 고함 소리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가정법원 정문을 막 나선 영수는 누런 서류 봉투를 허공에 대고 마치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라도 되는 양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야, 박순자. 이제 속이 다 시원하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다.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영수의 목에는 핏대가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솟아올랐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는 두 사람을 힐끔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이혼했나 봐, 세상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영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뒤따라 나온 순자를 향해 검지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집에서 내 밥 먹고 살던 주제에 감히 나한테 이혼을 청구해? 빈몸으로 온 년이 나갈 때도 빈몸으로 나가는 게 도리지. 알았어? 영수의 입에서는 침방울이 튀어나와 바닥을 더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순자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수가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싸늘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고쳤습니다. 순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영수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핸드백을 어깨에 고쳐 메고는 도로변으로 걸어가 미끄러지듯 다가온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 문이 쾅 닫히고 순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영수는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흥, 독한 여편네. 어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영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영수의 마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순자의 잔소리도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된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텅 빈 아파트 현관문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한 영수는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고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현관 도어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한 내 왕국이야. 비밀번호부터 싹 다 바꿔야지. 어디 그 여편니가 다시 들어오나 봐라. 영수는 콧노래를 부르며 도어락의 건전지 커버를 열었습니다. 삑삑삑삑. 순자가 절대 알 수 없는 복잡하고 어려운 숫자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자 영수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좋았어. 아주 완벽해. 그 길로 영수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순자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옷걸이째로 옷들을 잡아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화장품들도 손으로 거칠게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유리병 깨지는 소리가 적막한 안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딴 싸구려 화장품 냄새도 이제 맡기 싫다 이거야. 영수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여행 가방 2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순자의 물건들을 마치 쓰레기를 담듯 가방 안에 무작위로 쑤셔 넣었습니다. 지퍼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가방을 들고 영수는 현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복도 바닥에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쿵, 쿵, 가져가든지 말든지. 이제 내 알바 아니지. 영수는 현관문을 쾅 닫고 들어와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눕고는 천장을 바라보며 킬킬거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은행 VIP 상담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급 가죽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은행 직원이 조금은 긴장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약속대로 짐 다 뺐습니다. 깨끗하게 비웠으니 걱정 마세요. 여기 빈방 사진이랑 제가 직접 서명한 명도 확인서 보냅니다. 새로 바꾼 현관 비번은 보증금 입금 확인되는 즉시 보내드릴게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순자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집주인의 답장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내일 들어올 세입자가 혹시라도 계약을 깰까봐 전전긍긍하던 참이었습니다. 아이고, 박순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 세입자가 도배 때문에 새벽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니 제가 한시름 놓네요. 집주인은 순자가 보낸 사진과 서류를 보고 의심 하나 없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보증금 5억 원 전액 송금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잠시 후 순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입금 완료 알림창이 떴습니다. 순자는 그 숫자를 확인하고 은행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왔네요. 지금 바로 처리해 주세요. 직원은 5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다시 한번 순자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혹시 모를 금융 사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정말 이 금액 전부를 새로 만드신 이 계좌로 이체하시는 거 맞으십니까? 혹시 누구의 강요나 협박을 받고 계신 건 아니죠? 순자는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직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전 재산이에요. 그리고 보안 계좌로 만드는 거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제 남편이라도 절대 조회할 수 없게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순자의 기세에 눌려 빠른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절대 열람할 수 없는 최고 보안 등급 계좌로 개설해 드리겠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함께 순자의 계좌에 묶여있던 전세 보증금 5억 원은 순식간에 남편 영수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자는 입금증을 받아들고 가방 깊숙이 넣으며 비로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영수. 그날 저녁,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습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배달 앱을 켰습니다. 오늘은 내가 왕이다. 비싼 걸로 먹어야지. 어디 보자. 족발. 아니지, 참치회. 그래,
제일 비싼 스페셜 코스로. 영수는 거침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순자가 돈 아깝다며 등짝을 때렸을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잔소리꾼 순자가 없었습니다. 영수는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달아. 술맛이 아주 꿀맛이네. 여자가 없으니까 집구석이 이렇게 평화로운 걸.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영수의 휴대전화가 징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영수는 귀찮다는 듯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야, 이 좋은 시간에? 집주인이네. 영수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영수의 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술 기운에 불그스름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박순자님 보내주신 명도확인서 잘 받았습니다. 집 비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약속대로 보증금 5억 원 전액 박순자님 계좌로 송금 완료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도배공사 들어가니까 문 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수는 문자의 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도확인서? 보증금 전액 송금? 누구한테? 박순자한테? 영수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러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차가운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를 왜 안 받아? 내 돈, 내 보증금. 영수는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질 뻔하다가 겨우 참아내고는 다급하게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중개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집주인이 보증금을 뺐다니요. 누구 맘대로 내 돈을 줍니까? 누구 맘대로. 영수는 짐승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중개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이 아파트 전세 계약자, 처음부터 사모님 단독 명의였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중개인의 말에 영수는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과거 처가에서 받은 유산으로 전세를 얻으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순자의 명의로 계약했던 일이 그제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영수가 억지를 부리자 중개인은 한숨을 푹 내쉬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사모님이 적법하게 서류 제출하셨고요. 집주인분도 확인하고 돈 보내신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선생님이 거기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계약 끝나고 보증금까지 나갔는데 거기 계속 계시면 그거 불법 점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끊어진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왕국이라고 믿었던 이 집이 순식간에 자신을 옥죄어오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거실에는 영수의 거친 숨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복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마자 현관문 밖에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윙, 철컥. 안에서 이중 잠금 장치까지 걸고 버티고 있던 영수는 쏘스라치게 놀라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구야? 누가 남의 집 문을 따? 영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주인이 험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열쇠 수리공과 건장한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영수의 속옷바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집이라니요? 이제 여기 김 선생님 집 아닙니다. 어제부로 계약 끝났고 보증금까지 다 돌려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왜 안 나가고 버티십니까? 영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웃기지 마. 나는 돈 받은 적 없어. 내 마누라한테 줬지. 나한테 줬냐? 나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배째라, 배째. 영수가 바닥에 드러누울 기세로 나오자 집주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집주인은 휴대전화를 꺼내들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좋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명도 확인서까지 제출된 마당에 이렇게 무단으로 버티시면 이거 엄연한 불법 점유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부르고 오늘 공사 못하는 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싹 다 걸겠습니다. 어디 한번 콩밥 좀 드셔보실랍니까? 경찰이라는 말과 소송이라는 단어에 영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새 세입자의 이삿짐들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비키세요. 짐 들어갑니다. 건장한 이삿짐 직원들이 영수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거실 안으로 박스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우당탕, 쿵. 순식간에 영수의 거실은 남의 짐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들 뭐야? 나가. 당장 안 나가? 영수가 발악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삿짐 직원 중 한 명이 덩치 큰 몸으로 영수를 쓱 밀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업무 방해하지 말고 비켜요. 우리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왜 이리 진상이야? 영수는 속옷바람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갈 곳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허겁지겁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바지를 꿰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순자의 옷을 버렸던 그 낡은 가방 하나만 간신히 챙겨 들고 현관문 밖으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다니. 영수가 복도에서 울상을 짓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띠리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가 초기화되는 소리였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이제 영수에게 다시는 열리지 않을 남의 집 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은 영수는 갈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다 눈에 보이는 24시간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흡연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영수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받아라 좀.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영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 확인했습니다. 없는 번호? 전화번호까지 바꿨어? 독하다, 독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영수는 울분이 터져나와 벽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 지훈이가 생각났습니다. 지훈이라면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알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지훈이한테 물어보자. 영수는 다급하게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지훈이가 귀찮다는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아빠. 왜요? 나 바쁜데. 영수는 지훈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엄마 어디 있는지 알지? 내 엄마가 보증금 5억을 들고 날랐어. 지금 아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당장 엄마한테 연락해서 돈 내놓으라고 해. 하지만 지훈이의 반응은 영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걱정은커녕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 엄마가 아빠 전화 안 받아요? 나도 몰라요. 엄마가 내 번호도 차단했더라고요. 뭐, 너도 차단해? 그럼 넌 엄마가 어디 갔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지금 코인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끊어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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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아들마저 전화를 끊어버리자 영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새끼도 돈 앞에서는 부모고 뭐고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악에 바친 영수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갈 만한 곳이라고는 처가 친척들 집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수는 찜질방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 양반, 성북동으로 가주쇼. 빨리요, 빨리. 하지만 처형네 집 앞에 도착한 영수는 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해야 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영수의 얼굴이 뜨자마자 처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흘러나왔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염치가 있으면 발길을 끊어야지. 우리 순자가 자네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데. 당장 안 꺼져?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아니, 처형, 말 좀 들어보세요. 순자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니까요. 누가 자네 돈이야? 그거 다 우리 부모님이 순자 고생한다고 물려주신 유산이잖아. 벼룩의 간을 내먹지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뚝. 인터폰이 꺼지고 철문은 굳게 닫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당하다니. 한편 그 시각,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변두리의 한 고시원.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파트에 비하면 몸 하나 누이면 꽉 차는 좁은 방이었지만 순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습니다. 순자는 낡은 책상 위에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뱅킹 앱을 열어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5억 원.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가 잃어버린 30년 세월을 보상받을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박순자로 사는 거야. 순자는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 한 줄을 오물오물 씹으며 수첩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홀로 썩이 계획, 이혼 소송 준비하기, 내 가게 차리기, 당당하게 살기. 순자의 눈빛은 고시원의 형광등 불빛보다 더 밝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밥을 삼키며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순자가 집을 나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소개받은 이혼 전문 강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순자가 몰래 챙겨온 영수의 금융 거래 내역을 매의 눈으로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잠시 후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정말 다행입니다. 이 자료들 아니었으면 그냥 쫓겨나고 끝날 뻔했어요. 순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강 변호사는 혀를 차며 서류 한 장을 순자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큰 액수들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남편분이 은퇴하기 전부터 회사 몰래 차명 계좌로 빼돌린 비자금입니다. 액수가 꽤 큽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건 여기에요. 강 변호사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매달 일정 금액이 낯선 이름의 여자에게 이체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미숙이라는 여자한테 지난 5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네요. 이 정도면 두 집 살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순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남편 영수는 겉으로는 짠돌이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어쩐지 생활비 좀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세상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순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강 변호사는 휴지를 건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우시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단순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싹 다 걸어야 합니다. 제가 남편분 탈탈 털어서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 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영수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비밀 계좌와 여자 문제까지 들통났다는 사실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 여편니가 진짜 미쳤나? 뒷조사를 해? 감히 내 뒷조사를 해? 어디서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영수는 솥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순자를 찾아가 요절을 내고 싶었지만 어디 숨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퇴직 동료에게 소개받은 불법 흥신소 직원을 은밀히 만났습니다. 어두침침한 다방 구석 자리. 영수는 두툼한 돈 봉투를 탁자 위로 쓱 밀었습니다. 이거 착수금이야. 내 마누라, 아니 그 박순자라는 여자 당장 찾아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성공 보수는 2배로 줄 테니까. 모자를 눌러 쓴 흥신소 직원은 돈 봉투 안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장님. 저희가 누굽니까? 서울 바닥에서 김서방 찾는 것보다 쉽죠. 며칠만 기다리십시오. 그로부터 3일 뒤 흥신소 직원의 눈썰미는 매서웠습니다. 그는 순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는 변두리 기지국 근처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다 고시원 근처 약국에서 허리에 붙일 파스를 사고 나오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영수가 건네준 사진 속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5호동에 있는 행복고시원입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영수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영수는 택시를 잡아타고 한달음에 고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고시원 총무가 앉아있는 카운터로 돌진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뒤집힌 영수의 모습에 총무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여기 박순자 있지? 몇 호야? 빨리 안 불어? 아, 아저씨, 왜 이러세요?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뭐, 나가? 내가 걔 남편이다, 임마. 안 알려주면 여기 다 불질러 버릴 거야.
영수가 라이터를 꺼내 들고 위협하자 총무는 사색이 되어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켰습니다. 203호요. 203호에 계세요. 영수는 층계를 쿵쿵거리며 올라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고요하던 고시원 복도에 영수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나와. 내 돈 내놓고 당장 튀어나와. 영수는 203호 방문 앞에 서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쾅, 쾅, 쾅. 얇은 합판으로 된 방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순자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강 변호사가 쥐어줬던 경찰 긴급 신고 버튼을 찾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비상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문 밖의 영수는 점점 더 난폭해졌습니다. 안 나와? 좋아. 내가 들어가서 끌고 나온다. 영수는 복도 구석에 있던 빨간 소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방문 손잡이를 향해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찌그러지는 금속음과 함께 문고리가 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꺄! 순자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옆방, 앞방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보세요. 뭐 하는 짓입니까? 다 자는데 이게 무슨 행패예요? 건장한 청년 2명이 영수를 뒤에서 붙잡아 말렸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영수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영수는 소화기를 휘두르며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다 비켜. 남의 가정사야. 다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 아수라장이 된 복도. 문고리가 거의 떨어져 나가고 문이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잉, 이잉. 고시원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경찰관 3명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복도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무기 버리세요. 당장 그 소화기 내려놓으세요. 경찰관들은 영수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경찰에게까지 삿대질했습니다. 니들은 뭐야? 내 마누라 내가 잡으러 왔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 지금 특수 협박 및 재물 손괴 혐의입니다. 진정 안 하시면 강제 진압합니다. 영수가 소화기를 들고 저항하려 하자 경찰관 1명이 순식간에 영수의 팔을 꺾어 바닥에 엎드려 눌렀습니다. 으악,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영수의 손목의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이 들리자 그제야 203호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자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나요? 경찰관의 물음에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끄덕였습니다. 네.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닥에 깔린 영수는 고개를 쳐들고 순자를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박순자,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영수는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 내려가면서도 끝까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고시원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휴, 저런 사람이 남편이라니. 아주머니,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음 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낸 영수는 술이 깰수록 억울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온 영수는 형사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형사 양반, 부부 싸움 좀 한 거 가지고
수갑까지 채우는 게 말이 됩니까? 내 마누라가 돈 들고 튀어서 잡으러 간 거라니까요. 하지만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흉기 들고 문 부수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셨잖아요. 그거 특수 협박죄입니다. 죄질이 아주 안 좋아요. 영수는 흠칫했지만 곧바로 비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술김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초범이지 않습니까? 결국 영수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이 참작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대신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김영수 벌금형 약식 기소와 함께 피해자 박순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전화나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유치장애인이나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찰서 문을 나선 영수는 바닥에 침을 퇴 뱉었습니다. 퇴?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접근 금지. 흥? 법이 네 편인 줄 아나 보지? 두고 봐라, 박순자. 이대로 끝날 것 같아? 영수는 이를 갈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법원의 명령 따위는 그의 안중에 없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오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순자는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부축하던 강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고시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남편분이 거길 알았으니 또 찾아올 게 뻔하거든요. 순자는 한숨을 푹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쩌죠? 당장 갈 데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습니다. 보안이 아주 철저한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예요. 외부인은 절대 출입 못하니까 당분간 거기서 지내시죠. 순자는 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거처로 짐을 옮겼습니다. 현관에 CCTV가 달려 있고 지문 인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 산다는 게 전쟁이구나, 전쟁이야.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이전처럼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남아야겠다는 의지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풀려난 영수는 대낮부터 공원 벤치에 앉아 깡소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남편이 마누라 좀 보겠다는데 그게 무슨 죄라고. 법이고 나발이고 다 여자 편만 든다니까. 영수는 지나가는 비둘기를 향해 먹던 새우깡을 집어 던지며 화풀이했습니다. 너희도 나 무시하냐?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왕년의 대기업 부장이었어.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영수는 텅 빈 소주병을 바닥에 굴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박순자, 어디 숨었는지 몰라도 내가 꼭 찾아낸다. 내 돈 5억 기필코 토해내게 만들 거야. 며칠 뒤 쉐어하우스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던 순자는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동네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통을 걷다 보니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청년 반찬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가게 안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가게가 썰렁하네. 젊은 총각이 하는 것 같은데. 호기심이 발동한 순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안쪽에서는 젊은 사장 민우가 커다란 대야를 앞에 두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체 주문이라도 들어왔는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를 버무리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나? 왜 이렇게 짜지? 설탕을 더 넣어야 하나? 아니야, 그러면 너무 달아지잖아. 민우는 허둥지둥하며 설탕통과 고춧가루통을 들었다 놨다.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순자는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평생 살림만 해온 주부 구단 순자의 눈에는 민우의 실수가 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총각. 거기서 설탕을 더 넣으면 김치가 아니라 꿀꿀이죽이 돼요. 순자가 불쑥 소리치자 놀란 민우가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간을 좀 못 맞춰서요. 순자는 혀를 끌끌 차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남의 부엌에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 재료들이 망가지는 꼴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봐요. 내가 좀 봐줄게. 순자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 민우의 손에서 국자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맛을 살짝 보았습니다. 인상이 확 찌푸려졌습니다. 으악, 짜다 짜. 이건 소태야, 소태. 총각, 소금을 얼마나 때려 부은 거야? 죄송합니다. 주문은 밀려있고 마음은 급하고 해서.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냉장고에서 배와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윙윙 갈아버렸습니다. 잘 봐요. 짠맛을 잡을 때는 설탕이 아니라 배랑 물을 갈아 넣는 거야. 그래야 시원한 단맛이 돌면서 짠 기가 중화된다고. 순자는 갈아낸 즙을 김치 대야에 붓고는 현란한 손놀림으로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착, 착, 착.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양념을 입히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던 배추들이 순자의 손길이 닿자마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먹음직스러운 겉절이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봐요. 순자가 배추 한 조각을 찢어 민우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던 민우의 눈이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헉! 이 맛은. 어머니, 정말 대박이에요. 아까 그 짠맛은 다 어디 가고 완전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요. 민우는 감격에 겨워 순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리 연구 가세요? 아니면 셰프님? 어떻게 이런 맛을 내죠?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던데. 순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손을 뺐습니다. 셰프는 무슨, 그냥 밥 해먹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는 기본이지. 민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 가게 접으려고 했거든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 벌려고 시작했는데 손맛이 없어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월세도 밀리고 이번 단체 주문 망치면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살리셨어요.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실해 보이지만 요령이 없어 고생하는 민우의 모습에서 순자는 문득 아들 지훈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 좋을 텐데. 측은한 마음이 든 순자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기특하네. 포기하지 마요. 기술은 배우면 되는 거지. 그때 민우가 결심한 듯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아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주방 정권 다 드릴게요. 월급도 섭섭지 않게 드리고요. 어머니 손마시면 우리 가게 진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집에서 밥만 하던 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이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글쎄, 그냥 월급 받는 직원은 좀 그렇고.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총각, 나랑 동업할래? 네. 동업이요? 그래. 내가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비용 1억 투자할게. 대신 지분은 정확히 반반 나누고 주방은 내가 책임지는 걸로. 어때?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망해가던 가게에 돈을 투자하고 요리까지 해주겠다니. 이건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저야 당연히 감사하죠. 아니, 영광입니다. 며칠 후, 순자와 민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박순자. 빨간 인주가 선명하게 찍힌 그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우 씨. 아니, 김 사장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이사님.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후 가게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칙칙했던 간판이 내려가고 세련된 디자인의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엄마손 반찬.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켜지자 시장의 분위기까지 환해졌습니다. 가게 내부는 순자의 깔끔한 성격을 닮아 먼지 하나 없이 반짝거렸습니다. 주방에는 최신식 조리 기구들이 들어차고 쇼케이스에는 순자가 밤새 연구한 반찬들이 먹음직스럽게 진열되었습니다. 오픈 당일 아침, 순자는 새하얀 조리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위생모를 눌러 쓴 자신의 모습이 제법 전문가다워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이막. 순자는 가슴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사, 박순자.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롯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빛나는 이름표였습니다. 주방으로 들어선 순자는 도마 위에 칼을 잡고 섰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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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경쾌한 칼질 소리가 새로운 아침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순자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힘차고 당당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후, 매서운 찬 바람이 불던 계절이 지나고 어느새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손 반찬 가게 앞은 계절과 상관없이 새벽부터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뱀처럼 늘어서 있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물론이고 멀리서 차를 타고 온 손님들까지 번호표를 손에 쥐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오늘도 줄이 이렇게 기네. 우리 게장 살 수 있을까? 몰라. 저번에도 10분 만에 매진됐잖아.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일찍 나왔어. 여기 간장게장이 짜지도 않고 얼마나 감칠맛이 나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입맛 없으시다더니 이것만 드신다니까. 맘카페와 SNS를 타고 번진 입소문은 그야말로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박순자표 저염 간장게장. 이것을 맛보지 않고는 동네에서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르륵. 가게 셔터가 올라가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문 열렸다. 사장님, 여기 게장 3통이요. 저는 김치 5킬로요. 가게 안은 순식간에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순자와 민우 그리고 새로 뽑은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포스기 앞에서는 영수증이 쉴 새 없이 찌익 혀를 내밀며 올라왔습니다. 잠시만요, 줄 서주세요. 새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민우가 목이 터져라 외치며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갓 담근 김치를 내오던 순자의 이마에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피곤함 대신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담근 거라 아주 싱싱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민우가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님, 대박 났어요, 대박. 순자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놀란 토끼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래, 민우 씨? 무슨 일 있어? 아까 12시에 온라인 쇼핑몰 오픈했잖아요. 그런데 글쎄, 30분 만에요. 준비한 게장 500세트가 몽땅 품절됐어요. 뭐, 500개가 벌써 다 팔렸다고? 네, 서버가 다운될 뻔했다니까요. 지금 고객센터 전화기 불나고 난리 났어요. 추가 주문 안 되냐고 아우성이에요.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생 집구석에서 밥만 하던 자신의 손맛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세상에, 내 음식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가게의 매출은 매달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월 매출이 억 단위를 넘어서자 순자와 민우는 가게 옆 점포까지 터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가게 앞에 줄지어 서서 대기하는 풍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모처럼 쉬는 날을 맞아 시내에 있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해 들어선 명품관.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가방과 옷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격표를 보고 기겁하며 도망쳤을 곳이었습니다. 영수와 함께 왔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편이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티나 사입지 감히 백화점 물건을 탐내. 영수의 비수 같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순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이 상냥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신가요? 순자는 마네킹에 걸린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진열장 안에 놓인 검은색 가죽 핸드백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이거랑 저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새 코트를 걸쳐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몸을 감싸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쭈그려 앉아 마늘을 까던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세련되고 기품 있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사모님. 피부가 고우셔서 색감이 아주 잘 받으세요. 점원의 칭찬에 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걸로 주세요. 아, 아까 본 가방도 같이요. 계산대 앞에 선 순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박힌 법인 카드였습니다. 할부로 해드릴까요? 점원의 물음에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일시불. 그 짧은 세 글자가 주는 쾌감이 순자의 온몸을 짜릿하게 감쌌습니다.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콩나물값 100원을 깎던 지난날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순자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우와 직원들을 데리고 지역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집으로 갔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음식들 앞에서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와, 이사님, 여기 진짜 비싼 데잖아요. 저희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순자는 흐뭇하게 웃으며 두툼한 봉투들을 꺼내 직원들에게 하나씩 돌렸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았어. 이거 보너스야.
이번 달 매출 최고 기록 세웠잖아. 다 여러분 덕분이야. 봉투를 열어본 직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감격에 겨워 술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사님, 아니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에 가게 문 닫고 빚더미에 앉았을 거예요. 저한테는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우가 울먹이며 말하자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박 이사님 최고. 우리 평생 같이 해요. 순자는 직원들의 환호를 받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 건배합시다. 엄마 손 반찬의 더 큰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쨍그랑. 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두툼한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울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공원이 내려다 보이는 신도시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은행 대출을 조금 끼기는 했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신용과 소득으로 마련하는 생애 첫 내 집이었습니다. 자,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이 내민 서류를 보며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의 명의로 된 집에서 전세살이 서러움을 겪으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지난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인감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쿵! 선명하게 찍힌 빨간 도장 자국이 마침표를 찍듯 강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순자님. 이제 진짜 집주인이 되셨네요. 중개인의 축하 인사에 순자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활짝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네요. 이사하는 날 사다리차가 윙윙거리며 순자의 새 가구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모든 짐 정리가 끝나고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자 넓은 아파트에는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푹신한 소파에 앉아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탁 트인 공원 뷰와 저 멀리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순자는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과거 좁은 전셋집 부엌 구석에서 남편이 먹다 남긴 밥을 물에 말아 먹던 박순자는 이제 그곳에 없었습니다. 영수 씨, 보고 있어?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이 없어서 훨씬 더 잘 살고 있다고. 순자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씻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 쌉싸름한 와인 향이 입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좋다. 정말 좋다. 순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인생은 이 넓고 환한 거실처럼 더없이 밝고 따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이 순간에 검은 먹구름이 다시 한번 그녀의 삶을 뒤흔들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자가 꿈에 그리던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어느 날 오후 아파트 단지 입구 화단 뒤편에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감지 못해 떡진 머리카락, 초점 없이 흔들리는 불안한 눈동자. 그는 바로 순자의 하나뿐인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미리 준비해온 배달기사 헬멧을 푹 눌렀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동 현관 인터폰 앞으로 다가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른 호수는 순자의 집인 1505호가 아니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예. 1302호 배달 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갈게요. 지훈이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공동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건물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철통 같던 아파트 보안이 어설픈 거짓말 하나에 허무하게 뚫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한 지훈이는 순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에 지훈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야, 지훈이. 문 좀 열어줘.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오자마자 지훈이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거실로 뛰어들어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순자는 아들의 몰골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끔하고 잘생겼던 아들의 얼굴은 며칠을 굶었는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몸에서는 시큼한 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지훈아, 너 꼴이 이게 뭐야? 연락도 안 되더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닌 거야? 지훈이는 순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나 큰일 났어. 나 감옥 가게 생겼어. 뭐? 감옥?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순자가 다그치자 지훈이는 떨리는 입술로 기막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놈이 코인 선물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사기 조직이었어. 뭐라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돈 심부름만 몇 번 했는데 경찰이 나를 그 조직 자금 관리책이래. 핵심 인물이라고 이미 일주일 전에 체포영장이 나왔대. 순자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평생 곱게 키운 내 아들이 범죄자가 되어 수배 중이라니. 순자는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니? 도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기꾼 노릇까지 해? 엄마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근데 나 지금 잡히면 최소 징역 5년이래. 나 감옥 가기 싫어, 엄마. 무서워 죽겠어. 지훈이는 순자의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원 속에 담긴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가게 대박 났다며? 돈 많이 벌었다고 소문 다 났어. 나 합의금 5억만 해주라. 피해자들하고 합의만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대. 응? 엄마 돈 있잖아.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반성은커녕 돈부터 요구하는 아들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잡히는 대로 쿠션을 들어 지훈이의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이 썩을 놈아. 엄마가 돈 버는 기계야? 사람 죽여놓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어? 아, 때리지 마. 엄마는 자식이 감옥 간다는데 돈이 중요해.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지훈이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들자 순자는 맥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너는 엄마가 걱정도 안 되니? 어떻게 오자마자 돈 타령이야.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현관 쪽에서 미친 듯이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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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마치 문을 부술 듯한 기세였습니다. 지훈이가 화들짝 놀라
소파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헉, 경찰인가 봐. 엄마, 나 좀 숨겨줘. 순자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가득 잡힌 얼굴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 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문을 발로 차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문 열어. 안에 지훈이 와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순자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그리고 접근 금지 명령 잊었어? 경찰 부르기 전에 돌아가. 하지만 영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고할 테면 해봐. 나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지훈 이놈, 내가 일주일 전부터 미행했어. 숲에 떨어져서 갈 때라곤 돈 많은 내 집구석밖에 더 있겠냐? 영수는 지훈이가 오기만을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영수가 황소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구석에 숨어있는 지훈이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의 새끼, 잘 걸렸다. 네가 내 전화를 씹어. 지 아비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 아, 아빠, 이거 나 숨 막혀. 지훈이가 발버둥을 치자 영수는 지훈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수의 눈은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탐욕스럽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훈이 합의금 5억 필요하다며? 그리고 나한테 줄 위자료랑 재산 분할, 그것도 줘야지? 순자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당신이 나한테 줘야지. 내가 왜 줘? 그리고 지훈이 빚을 왜 내가 갚아? 영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송 취하 서류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 지훈이 빚 5억 갚아주고 나한테 현금으로 5억 더 줘. 합의 10억. 그거 해주면 내가 깨끗하게 이혼 도장 찍어줄게. 소송도 다 취하하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준다고. 미쳤어.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내가 그 돈을 왜 줘? 법대로 하면 당신 빈털터리로 쫓겨날 텐데. 순자가 강경하게 나오자 영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순자의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좋아, 나도 잃을 거 없어. 나 감옥 가는 거 안 무서워. 근데 너는 잃을 게 많을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영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그 잘난 반찬 가게. 내가 내일부터 그 가게 앞에서 텐트 치고 살 거야. 피켓 들고 1인 시위할 거라고. 뭐라고? 내용은 아주 자극적으로 써야지. 엄마 손 반찬 사장 박순자. 도박하고 사기친 범죄자, 아들 버린 비정한 엄마. 남편 재산 가로채고 도망간 꽃뱀. 어때? 뉴스에 나올 만하지 않아? 순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수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습니다. 가게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고 평생 쌓아온 명예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것이 뻔했습니다. 다 당신, 정말 인간도 아니야. 인간? 돈 없으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돈 내놔. 지훈이 살리고 싶으면 돈 내놓으라고.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이도 영수의 편을 들며 거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순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돈 많잖아.
그냥 눈 딱 감고 져버려. 나 감옥 가면 엄마도 창피하잖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야. 범죄자 엄마라고.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순자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사기꾼 아들이 매달려 울부짖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전 남편이 악기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일 아침까지 돈 준비해. 안 그러면 가게고 뭐고 다 박살낼 줄 알아. 영수의 고함 소리가 순자의 귓가에서 윙윙거렸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해졌습니다. 순자는 결국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두 남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돈은 어디 있는데? 야, 박순자, 쉬하지 마. 일어나. 돈 내놓으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가장 잔인한 채권자들. 그들 앞에서 순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순자를 집어삼키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엄마 손 반찬 가게 사무실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순자의 앞에는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퀭한 영수와 지훈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야, 박순자. 시간 다 됐어. 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옆에 있던 지훈이도 손톱을 물어뜯으며 보챘습니다. 엄마, 준비된 거지? 오늘 입금 안 하면 나 바로 숲에 떨어져서 잡혀간단 말이야.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 그래, 준비했지. 영수와 지훈이의 얼굴에 단번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영수는 탐욕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역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니까. 얼른 내놔. 아니, 내가 준비한 건 돈이 아니야. 순자는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갈 건 돈 10억이 아니라 법의 심판이야. 뭐라고? 지훈아, 잘 들어라. 엄마는 내 도박빚 단돈 10원도 갚아줄 생각 없다. 그리고 당신, 협박? 할 테면 해봐. 나는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으니까. 순자의 선전포고에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다가 순식간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거짓말이지? 엄마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아들이 감옥 가서 썩게 생겼는데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그래, 아깝다. 피땀 흘려번 돈을 사기꾼 아들 뒷바라지에 쓰는 건 죽기보다 더 아까워. 으악. 지훈이는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의자를 집어 던지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와장창,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고막을 찔렀습니다. 다 부셔버릴 거야. 돈 안 주면 나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야. 내놔. 돈 내놓으라고. 영수도 덩달아 흥분해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독한 년, 네가 정령 끝장을 보자는구나. 오늘 가게 문 닫고 싶어 환장했어?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에서도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112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네, 112입니다. 여보세요? 여기 엄마 손 반찬 사무실인데요. 남자 2명이 난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순자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이는 더욱더 미쳐 날뛰었습니다. 신고를 해? 엄마가 아들을 신고해? 이게 진짜 돌았나? 지훈이가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달려들자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김지훈, 그거 내려놔. 네가 애야?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징징거릴 거야. 성인이 저지른 죄는 스스로 책임져. 그게 진짜 사람이야. 순자의 서슬퍼런 기세에 지훈이는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뒤집힌 영수는 순자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훈계질이야. 돈 안 내나? 죽여버린다. 그 순간 벌컥 사무실 문이 열리며 민우와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사님, 이 손 놓으세요. 민우가 몸을 날려 영수를 막아섰고 직원들이 영수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엎어진 채 버둥거렸습니다. 이거 안 나? 나 이 여자 남편이야. 남편은 무슨 행패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때 이잉 이잉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경찰들은 즉시 영수와 지훈이를 포위했습니다. 경찰팀장이 지훈이에게 다가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지훈이는 덜덜 떨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단말기를 확인한 경찰팀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지훈 씨 맞습니까? 네네. 그냥 엄마랑 말다툼 좀 한 건데요. 경찰팀장은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단순 말다툼이 아닌데요. 본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찾고 계시네. 대규모 투자 사기 조직 자금책 핵심 피의자로 어제부로 어급 지명수배 내려진 거 본인이 더 잘 알죠? 헉. 지훈이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망다니면 될 줄 알았던 수배가 이렇게 빨리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지훈 씨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철커덕 지훈이의 양손에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지훈이는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감옥 가기 싫어. 하지만 순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편 바닥에 깔려있던 영수도 경찰에게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뭡니까? 민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사람 저희 이사님 전 남편인데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는데도 계속 찾아와서 협박하고 행패 부렸어요. 경찰관은 영수의 신원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네요. 김영수 씨, 법원 접근 금지 명령 위반하셨죠? 거기에 스토킹, 업무 방해, 재물 손괴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 억울해. 이거 나. 영수가 발버둥 쳤지만 가차없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토록 돈을 갈망하던 두 남자의 손에 쥐어진 건 10억 대신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지훈이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절규했습니다. 엄마. 지훈이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순자는 주먹을 꽉 쥔 채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야 순자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민우가 물을 건넸지만 순자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내 손으로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미의 심정.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유치장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아크릴판 너머로 초라해진 지훈이가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순자를 보자마자 오열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여기서 꺼내줘. 응? 변호사 좀 비싼 사람 써주라. 아직도 돈 타령을 하는 아들. 순자는 말없이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밀어 넣었습니다. 국선 변호사 선임 안내서였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뭔데? 엄마 돈 많잖아. 왜 안 써줘? 순자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아들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돈으로 지은 죄를 덮으면 너는 평생 돈 뒤에 숨는 겁쟁이로 살 거야. 내 죄값 네가 온몸으로 치러. 그 안에서 밥 먹고 일하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나와. 엄마가 그러고도 내 엄마야? 지훈이가 악을 쓰며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아들을 영영 잃게 될 테니까요. 나간다. 나올 때까지 면회 안 올 거야. 사람 돼서 나와라. 엄마, 가지마. 순자는 아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발목이 끊어질 듯 무거웠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벅벅 닦아내며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울지마, 박순자. 너는 엄마니까. 강해져야 해. 경찰서를 나서는 순자의 등 위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슬프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건 직후 법원의 시계 바늘은 냉정하게 돌아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지훈에게 사기 방조 및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땅. 지훈이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어진 영수와의 이혼 소송도 막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영수에게 있다며 재산 분할로 15억 원을 순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로 영수는 숨겨둔 비자금과 부동산을 모두 압류당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어느덧 다시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역 근처 쪽방촌 골목. 다 낡은 슬리퍼를 끌고 나오는 덥수룩한 수염의 노인. 한때 대기업 부장이라며 큰 소리치던 김영수였습니다. 영수는 무료 급식 소줄 맨 끝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한참 만에 받은 식판에는 식은 밥과 깍두기 몇 알뿐이었습니다. 영수는 구석에 쪼그려 앉아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씹을 때마다 과거 순자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국이 싱겁다. 반찬이 이게 뭐야?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주던 아내를 하녀 취급하며 쫓아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흑. 영수는 목이 메어 울먹였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시내를 찾았습니다. 으리으리한 빌딩 꼭대기에 주식회사 엄마손 반찬 본사 간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통창 너머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순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아줌마가 아닌 자신감 넘치는 진짜 CEO였습니다. 순자야. 여보. 영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불러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싶었지만 입구의 보안 요원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꼴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영수는 도망치듯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한편 교도소 목공소 지훈이는 거친 나무를 깎으며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원망도 했지만 3년 동안 땀 흘리며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김지훈, 면회 왔다? 출소를 앞두고 찾아온 건 순자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지방 가구 공장 취업 추천서와
순자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출소한다고 데리러 가지 않는다. 내 발로 걸어 나와서 다시 시작해라. 이 공장은 엄마 재단과 연계된 곳이야. 거기서 성실하게 일해서 피해자들 돈 다 갚아라. 그 빚을 다 갚는 날, 그때 엄마가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마. 편지를 읽는 지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냉정하지만 깊은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지훈이는 편지를 품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게. 꼭 빚 다 갚고 갈게. 출소하는 날, 지훈이는 아무도 없는 교도소 앞이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도소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씩씩하게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힘찼습니다. 같은 시각, 엄마 손 반찬 대표실, 순자는 창가에 서서 바쁘게 돌아가는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자랑스러운 여성 기업 인상 상패와 활짝 웃는 그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며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박순자가 있었습니다. 이사님 가시죠. 비서의 목소리에 순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수익금을 털어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는 다시 봄 재단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 갑시다. 순자는 재킷을 걸쳐 입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온전하고 당당한 대표 박순자 그 자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순자가 자신을 향해 윙크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이겨낸 여자의 얼굴이 가을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박순자님의 통쾌한 인생 역전 드라마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 강요받던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보란 듯이 성공하는 모습이 답답했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을 버린 남편과 아들의 비참한 최후는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었죠. 혹시 지금 인생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계신 분이 있다면 순자 씨처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라는 꽃은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뿐이니까요.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희 사연TV가 여러분의 눈부신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